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패통탄 태국 총리의 직무 정지 소식을 갖고서 태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취임한 패통탄 태국 총리는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금년도 7월 1일 직무가 정지되었고요. 현재 태국 헌법재판소는 패통탄의 헌법 윤리 위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은 총리직에서 해임되는 것이죠. 한 3개월 내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과거부터 그랬었듯이 패통탄을 총리직에서 해임시키는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왜 태국은 이런 패턴을 자주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태국 정치의 현실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 시각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국의 보수 세력의 존재 그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태국의 보수 세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동남아 나라죠. 18세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그 짜크리 왕조하고 태국의 왕국 역사는요, 정치 경제뿐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뿌리와 또 엄청나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왕조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싹디나 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왕의 신하에게 땅을 하사해주고 그 땅은 대대로 상속이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보수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죠. 그걸 대표하는 가문만 하더라도 한 2천여 가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의 그 보수적인 세력들의 가장 저번에 깔려있는 밑바탕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태국에도요,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 세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변화는요, 왕실과 또 이런 왕국의 전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혁의 일종의 바텀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랑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군부는요, 왕국을 지킨다는 명분 하나로 쿠데타를 일으켜도 모든 것이 용서받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참 답답하게 보이지만 태국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왕실과 왕국은 자비와 윤회의 불교 교리와 더불어 고수돼야 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런 태국의 정치 문화를 이용을 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들이 바로 태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이들은 군부, 관료, 기업, 정치인, 또 일반 시민 사회에 이르기까지 넓게 퍼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군부와 사법부 간의 밀착된 동조관계가 막강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정당도 있고요, 의회도 있습니다. 또 의회도 기능하고 있고요, 관료 조직도 있지만 태국의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는 태국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왕실의 권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태국에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여있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국가기관이고요. 태국 군부는요, 바로 이를 배경으로 삼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군의 개입, 즉 지난 90여 년간 해왔던 쿠데타를 실행하면서 보수 세력의 영향력을 굳건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태국의 정치 구도의 배경이 되는 특징을 언급해 드리고요. 이제 어쩌다가 태국 패통탄 총리가 직무정지가 되고 해임까지 예상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10여 분간에 걸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충돌은 돌발적인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수십 차례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그 서북부 지역에 있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관할권을 놓고 두 나라는 오랜 기간 서로 충돌을 했었죠. 15세기에 바로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은요,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국을 멸망시키고요, 오랫동안 캄보디아의 상당 부분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니 두 나라 사이는 좋을 수가 없죠. 캄보디아가 1950년대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도 두 나라 간에는 국경에서 자주 충돌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으르렁대곤 했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번 국경 충돌 문제를 캄보디아의 훈 마넷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캄보디아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제소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렇다고 태국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겠죠. 태국 패통탄 총리는 외교적으로 풀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녀는 캄보디아 상원 의장인 훈센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에 했던 발언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훈센 상원 의장은요, 수십 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다가 재작년에 와서 자신의 아들인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물려주고 상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원 의장직을 현재 갖고 있는 바로 캄보디아 독재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패통탄의 아버지는 탁신 친나와시죠.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인데요. 탁신이 2006년도 군부 쿠데타로 망명자 신세가 되었을 때 캄보디아의 훈센이 도와주면서요,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작년 다시 권력의 자리에 복귀한 탁신과 또 총리까지 된 그 막내딸 패통탄은 훈센을 통해서 캄보디아와의 그러한 공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통화를 보게 되면 통화에서 패통탄은 훈센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관계를 부각시키려고 했고요. 충돌 당시에 태국군의 그 분신 2군 사령관, 그 지역을 담당하던 분신 사령관이 자기네와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고 또 국경 문제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훈센에게 분신의 발언을 무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이 바로 녹음을 훈센이 했고요. 그 훈센은 녹음한 내용을 국내에 공개를 하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올리면서 그 이후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겁니다.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이 과거처럼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려던 상황에서 불똥은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유출된 그 통화로 인해서 태국 정치는 급격히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훈센은 당초 녹음 유출을 부인은 했지만 이후 통화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약 80명의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녹음 파일을 공유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녹음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 노회한 캄보디아 훈센의 복합적인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에 관한 분석은 별도로 해봐야겠고요. 일단 태국은 외교적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하면서 캄보디아의 대사를 소원하는 항의를 했지만 사태는 태국 내부로 번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2024년 패통탄의 푸어타이당이거든요. 이 푸어타이당의 집권에 어쩔 수 없이 올라타야만 했던 태국의 보수 세력은 강력한 공격의 빌미를 잡게 된 것이죠. 패통탄은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고 비난을 하면서 파나 태국 육군 참모총장은요, 민주주의 원칙과 국가 주권 보호에 대한 군부의 의지를 재확인해 주면서 태국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과거에도 늘 보던 군부의 정치 개입 이전의 발언을 다시 듣게 된 셈이죠. 푸어타이당 정권에서 제2당으로 참여했었던 품짜이 타이당이 있거든요. 이 품짜이 타이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통탄 총리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과 군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태국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군부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품짜이 타이당도 거의 친군부 정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69석의 품짜이당 탈퇴로 연립정부는 하원이 500석이거든요. 이제 겨우 254석으로 겨우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2023년 총선에서 압승은 했지만 피타 림짜르낫을 총리로 만들지 못했던 까우클라이당, 이게 우리말로 이제 전진당이 되는데요. 이 전진당이 그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름을 그러니까 피플스 파티 국민당으로 재탕당하면서 이 제1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가 나타퐁이라고 합니다. 이 나타퐁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총리의 정당성이 무너졌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했다면서 군사 파괴했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단체들과 또 시민들도 총리 퇴진 요구 시위를 전개하면서 총리의 친캄보디아 성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태국 상원이 패통탄 총리를 이 시점에서 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이건 뭐 정해진 코스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7월 1일 패통탄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을 했고 또 이어서 해임 결정 여부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게 최대한 한 3개월 걸립니다. 자, 2023년 바로 전진당, 까우클라이당인 전진당의 집권이 물거품이 되고 2당이었던 푸어타이당이 바로 군부 정당들과 참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푸어타이당과 군부 정당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서 출범했던 정부에서 총리를 맡았었던 그 당시에는 그 세타 타위신이 총리를 맡았는데 그도 총리실의 그 장관 임명이 하나의 헌법 위반이 된다라는 혐의로 받으면서 1년도 안 돼서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총리직에서 축출됐고요. 그를 이어서 총리가 됐던 사람이 바로 탁신의 막내딸인 38살의 젊은 패통탄이었습니다. 이 패통탄도 자기의 그 발언 문제에 대해서 다 알려진 다음에 사과하면서 버텼지만 국민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9%로 폭락을 하면서 결국 헌재의 결정으로 총리직에서 해임될 것이라는 예감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패통탄이 해임이 되건 안 되건 태국은 다시 정치적 혼돈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이긴 자는 통치하기 힘들고 또 통치하는 자는 선거를 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이러한 태연대 태국 정치에 관해서 얘기해주는 이러한 명제가 또 한 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윤지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